네, 안녕하세요. 열흘 강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설계 가이드 제3장 품질 속선의 이해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챕터 3의 강의 목차는 오타가 있네요. 챕터 3의 강의 목차는 아키텍처 패턴의 정의와 설계 원천 기법의 이해, 그리고 설계 전술의 이해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그중 이제 첫 번째로 아키텍처 패턴에 대한 정의를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 세부 항목으로 사전적 정의와 패턴 간의 관계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중 첫 번째인 아키텍처 패턴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아키텍처 패턴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요 예화를 한번 읽어보시죠. 예. 네, 다 보셨나요? 네, 이 예화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패턴에 대해서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예화로서요. 패턴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거에 대한 정의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해를 좀 기억을 하시면서 다음 패턴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시죠. 아키텍처 패턴이라는 것은 방금 전 예화에서도 살짝 봤듯이 일반적으로 이미 해결해본 문제 해법들 중에 당면한 문제와 가장 유사한 문제를 찾아서 당시 해결 방법의 핵심, 그래서 중요한 게 핵심이죠. 를 재사용하여 문제 해결에 응용을 한다. 라는 게 소프트웨어 패턴에 대한 정의입니다. 즉, 앞의 예화에서는 문제라는 것은 인도를 만드는 게 문제죠. 그 문제에 대한 이미 해결해 본 해법이라는 것들은 학생들이 건물과 건물 사이를 자신들만의 해법을 통해서, 즉 자신들만의 인도를 만들어서 다녔던 것들이 바로 이미 해결해본 문제 해법들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해법들 중에 가장 유사한 문제 혹은 당시 해결 방법의 핵심, 그것들을 추출해내서, 즉 발자국이 가장 많이 나 있는 혹은 발자국을 토대로 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다닐 수 있는 루트를 그대로 재사용해서 실제 인도를 만들어내는, 즉 문제 해결에 응용을 하는 것이 패턴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패턴이라는 것은 유사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르지만 유사한 문제에 대해서 핵심적인 해결책을 가지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문제와 해법으로 쌍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결론적으로 그 안에서 공통적인 요인들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잘 풀어내놓은 게 바로 패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자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을 쌍으로 구성하고요. 그래서 해법에 대해서 손쉽게 재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패턴이다 라고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단어로 정의를 하자면 이렇게 되죠. 결국 패턴이란 시스템 디자인 시에 자주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재사용 가능한 해결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추상화되어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패턴의 정의들에 대해서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자주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잘 정의해 놓은 잘 정의해 놓은 해결책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패턴들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설계 상황부터 시작해서 뭐 해법을 제시한다. 그리고 그 효과가 입증된 설계 경험을 정리한 것이다.
혹은 뭐 단위 클래스 객체, 추상 레벨에서 주로 발견되고 정의한다. 뭐 공통 어휘와 공감대를 형성시켜준다. 문서로 정리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특성을 제공해야 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게 도와준다. 그리고 아키텍처를 당연히 구축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패턴을 사용함으로써 소프트웨어 복잡성을 관리하는 데 굉장히 유용하게, 즉 그 구조 자체가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들을 따라서 하게 되면 복잡하게 구조가 되지 않고 잘 정리된 구조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패턴들 간의 관계가 항상 최소 단위가 아니다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요. 패턴과 패턴은 엔드엔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작은 패턴에 의해서 서술될 수도 있고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더 큰 패턴에 의해서 통합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가시면 요 그림이 있고 요 그림을 가지고 요 문제는 설명을 해 드리겠고요. 그래서 패턴들의 관계에서는 엔드엔의 관계다 라는 걸 이해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패턴들이 계속 변형되고요. 새로운 형태의 패턴으로 계속 살아서 발전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될 거는 결론적으로 패턴을 적용할 때는 개선하고 조합하고 변형해서 꼭 쓰셔야 된다 라는 걸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패턴의 정의, 뭐 패턴 간의 관계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패턴으로 정의되어 있던 어떤 솔루션을 실제 여러분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적용을 하려면 혹은 아키텍처로 활용을 하려면은 첫 번째로는 개선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패턴들을 조합해서 쓰셔야 되고 그리고 나에게 맞게 변형을 하셔서 결론적으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패턴을 만약에 활용을 하신다거나 그러실 때는 꼭 요 세 가지의 관점을 잘 고려하셔서 적용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좀 기억을 꼭 해주시고요. 패턴 간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패턴 하나가 1대 n의 관계로 보통 엮일 수도 있고요. 이 말은 패턴이라는 하나의 솔루션이 뭐 작을 수도 있고 동등일 수도 있고 어쨌든 두 개의 솔루션으로 구성되어 있을 수 있다 라는 얘기고요. 마찬가지로 두 개의 솔루션에 해당되는 게 결국 하나의 솔루션에서 파생돼서 나온 두 개의 솔루션으로 패턴이 구성될 수도 있다. 그리고 하나의 솔루션이 하나의 패턴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엔드엔의 여러 가지 솔루션들의 군집과 그 다른 비슷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의 군집으로 관계가 엮일 수도 있다. 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엔드엔의 관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턴을 관통하는 솔루션 혹은 핵심적인 해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해법들이 여러 개가 조합돼서 하나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하나의 그 솔루션이 굉장히 여러 개의 패턴으로도 나눠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패턴 설계 기본 원칙 같은 그러한 레벨의 솔루션들은 거의 대부분의 패턴이 적용될 수도 있죠. 1대 무한대에 가까운 n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패턴에 대한 솔루션과 패턴 그렇기 때문에 패턴들 간의 관계 그러니까 해법들 간 안에서의 관계는 이런 식으로 정의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아키텍처 패턴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께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설계 원천 기법에 대한 이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키텍처 설계를 하다 보면은 패턴 형식으로 정의된 솔루션들 여러 가지 해법들이 존재를 하는 경우 즉 내가 풀어야 될 아키텍트로서 풀어야 될 문제에 대해서 이미 나와 있는 해법이라든지 솔루션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행복한 어떻게 보면 행복한 케이스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아무도 풀어보지 않았던 문제라거나 혹은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독특하고 유니크해서 새로운 솔루션을 정립해야 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제 설계 원천 기법들입니다. 설계 원천 기법이란 결국 원천 솔루션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솔루션들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천 기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작성할 때 적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공동 원칙입니다. 이런 원칙들, 이런 솔루션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 안에서 패턴들이 계속 만들어지고요. 그 안에 구체적인 세세한 솔루션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잘 재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된 더 발표된 것들을 패턴이라고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공통적인 원칙이 되는 대표적인 것들이 이를 원천 기법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원천 기법들을 기반으로 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패턴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솔루션들, 구조들 굉장히 다양한 해법들이 파생된 해법들이 만들어지고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예시가 패턴이나 스타일이라고 부르는 솔루션들을 잘 정리해 놓은 형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패턴을 적용할 때도 마찬가지고 패턴이나 스타일 혹은 어떤 특정 솔루션에서 해법을 결국 찾지 못했다면은 결론적으로 그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죠. 즉 바닥부터 처음부터 차근차근 하나하나 자신만의 솔루션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럴 때 참고나 참조하면은 굉장히 훌륭한 새로운 패턴 혹은 새로운 솔루션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후에 설명할 원천 기법들 기반으로 새로운 해법을 만들어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 원천 기법들이 물론 패턴, 그래서 원천 기법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솔루션들이 보다 발전해진 게 패턴이고 혹은 스타일이고 뭐 이런 것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담으로 아키텍처 패턴, 아키텍처 스타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디자인 패턴이나 디자인 스타일보다는 좀 더 상위 레벨의 얘기들을 다루고 그런 개념으로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디자인 패턴이나 디자인 스타일은 흔히 말해서 상세 설계라고 하는 굉장히 디테일한 클래스나 함수 단계의 얘기들을 주로 다루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키텍처 레벨은 그러한 그 상세 단계도 있고 그거보다 좀 더 위쪽인 상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하이 레벨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런 상위의 어떤 솔루션들, 상위 개념의 전체적인 그림에서의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점에서 주로 다루고 있거든요. 그 두 개의 차이는 그런 관점의 차이다, 레벨링의 차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런 관점에서 고민하고 솔루션들을 찾아내는 것이 아키텍처 패턴이나 아키텍처 스타일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원천 기법의 이해 간단하게 살펴보시죠. 자세한 내용은 뭐 다른 자료들이나 혹은 교재를 보시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거고요. 네, 첫 번째로 추상화. 추상화는 말 그대로 개념적인 내용이지만 객체화 또는 클래스화, 오브젝트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굉장히 이런 추상화 개념에 대해서는, 추상화 솔루션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실제 사례들도 있고 뭐 객체화, 클래스화 수없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혼란스러우면 혼란스러웠지 개념에 대한 이해가 어려울지는 않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추상화를 시켜서 구성 요소들을 하나로 묶어서 표현한다 이런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캡슐화는 결론적으로 비슷비슷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룹화, 즉 하나의 공통된 요소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캡슐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서 처리하는 그런 원칙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가지 캡슐화를 하게 되면은 뭐 가변성이라든지 재사용성이 이런 효과가 굉장히 좋아진다 라고 하고 있고요. 그룹을 짓는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정보은닉. 정보은닉은 쉽게 말하면 말 그대로 정보를 은닉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알아야 될 필요가 없는 정보에 대해서는 알지 않도록 구현하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즉 내부와 외부를 분리를 하는 거죠. 명확히. 그래서 내부에서만 알아야 될 것은 내부에서만. 그래서 피치 못하게 외부로 알려야 되고 외부에서도 알아야 될 거는 그거는 오픈하고, 이런 식으로 정보를 은닉해서 서로의 상호 영향력을 최소화시키는 그러한 솔루션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듈화는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시스템을 잘 분해를 해가지고 구성을 한다 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모듈화를 잘 한다 라는 거는 각각을 잘 구분 지어 놓는다 라는 솔루션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각각을 잘 구분 지어서 잘 정의하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듈화는 좀 개념적으로 접근하는 솔루션이고요. 개념적 측면에서 잘 구분해 놓는 이러한 솔루션이 모듈화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역할의 분리는 간단합니다. 명확하게 자신의 역할을 해당하는 책임을 가지고 자신의 역할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하나의 펑션에는 하나의 기능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게 역할의 분리가 굉장히 극도로 수행하는 그런 개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에 대한 해당하는 책임을 명확히 하는, 그래서 책임 자체가 겹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역할의 분리입니다. 그리고 결합도와 응집도, 결합도, 응집도는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결합도는 함수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한 것이고요. 응집도는 함수 내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타이트 커플링이라고 보통 하는데, 강한 결합이라는 것은 어떤 모듈 혹은 특정 함수끼리 서로 결합된 정도가 너무 강해서 나중에 분리가 안 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굉장히 좋은 경우일 수도 있고, 그리고 결합도가 낮은 게 좋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결합도는 낮은 게 좋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낮음으로 해서 재상성이라든지 수정성이라든지 유지보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결합도는 좀 낮추는 게 좋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응집도는 반대로 높아지면 좋다라고 하고 있어요. 네. 응집도는 그 안에 있는 모듈이나 함수들 안에 있는 요소들끼리 굉장히 똘똘 뭉쳐있어 굉장히 강하게 연결관계를 갖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도 활용할 수 있고 그 하나로 이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응집도는 보통 높이고 결합도는 낮춘다가 가장 기본적인 설계 원칙입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모듈이나 어떤 구조를 만들더라도 이런 식의 내용을 적용시켜서 솔루션들을 작성하셔야겠죠. 그 다음 말씀드릴 거는 충분함, 완전함, 단순함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냥 단어 뜻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충분함은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충분히 다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완전함은 구성 요소들이 빠짐없이 뭔가 부족함 없이 갖추고 있어야 된다. 라는 거죠. 그 하나의 그 완전체로서 나타내야 된다. 그리고 단순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현하기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심플해야 된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단어 뜻대로 기능이나 어떤 것들 수행할 수 있게 충분하게 만들어져야 되고, 그것들이 하나의 독립된 형태로서 완전 단단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완전함을 가져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현하기 쉽게 단순하게 해야 된다. 그런 설계 원칙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솔루션을 얘기하자면 이제 정책과 구현의 분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실제적으로 설계라든지 코드로 구현해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경험들이나 계속적인 주의를 요하는 그런 솔루션이에요. 사실 정책은 정책대로 하고, 구현은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결정이라든지 지시라든지 정보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뭐 계산이라든지 뭐 기준들, 즉 그런 부분들과 이제 알고리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보통 해당되겠죠. 딱 맞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 정책적으로 개념적으로 적용해야 될 부분들과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수행해야 될 부분들을 분리해서 서로 최대한 상호 연결을, 그러니까 커플링 자체를 좀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쉽진 않아요. 특히나 임베디드나 좀 단순 프로그램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정책과 구현의 분리가 쉽지가 않죠. 대부분 정책과 구현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뭐 임베디드 쪽 뭐 C 언어로 코딩을 하신다거나 메인 함수 하나로 코딩을 하시간다거나 더 깊게 들어가서 뭐 컴파일러 그 레벨에 그런 코딩들을 하신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정책과 구현의 분리가 쉽지가 않아요. 뭐 언어 자체의 특성도 있지만 서로 그 의도적으로 분리하지 않고서야 잘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책과 구현은 좀 분리해서 작업하시는 게 효율적으로 소스 코드를 만들고 아키텍처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솔루션입니다. 마찬가지로 인터페이스와 구현의 분리도 굉장히 중요한 솔루션이죠. 뭐 다 아시죠? 인터페이스는 그냥 말 그대로 인터페이스만 정의하고 있어야 되고요. 구현과는 구분해서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라는 솔루션입니다. 단일 지점의 참조, 이것도 기본 원칙에 해당되죠. 시스템 내 모든 항목이 한 번만 선언되고 한 번만 정의돼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이에요. 이거는 뭐 일관성에 관련된 얘기고요. 당연한 거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할 정복, divide and conquer라는데, 이거는 뭐 그러니까 군대 쪽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알려진 그런 원칙입니다. 그래서 디바이드 앤 컨커라는 거는 굉장히 단순해요. 일단 무조건 분할하는 거예요. 다 쪼개놓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간다 라는 원칙입니다. 근데 이 원칙이 뭐 전쟁을 하거나 군대에서 원칙이거나 뭐 통치를 하는 원칙이거나 이럴 때 굉장히 유용했다고 하지만 그 유용한 부분들이 결국 소프트웨어도 어떤 특정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즉 소프트웨어라는 거를 정복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그 솔루션들이 굉장히 잘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디바이드 앤 컨커라는 그런 구체적인 실행 원칙들도 소프트웨어 설계할 때 굉장히 유용하고 잘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대한 분리할 수 있는 만큼 분해를 하고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원칙이죠. 네. 이제 여기까지가
설계 원천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설계 원천 기법은 이 원천 기법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원천 기법들을 조합이 잘 된 상태에 구체적인 사례들을 담고 있는 패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향후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구조를 만든다거나 어떤 아키텍처를 설계한다거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러한 기법들, 원천적인 기법들이 잘 적용이 되어 있냐 이런 걸 한번 검토할 때 한번 보시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되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시스템의 품질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향후 유지 보수도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계 원칙들은 실제 구체적으로 구현 혹은 구체적으로 솔루션으로 바로바로 적용되기는 사실은 좀 개념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바로 적용되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이런 내용들이 기반이 될 수 있는 구체의 형태로 나타내야 된다. 구체적인 형태가 돼야 된다. 라는 것들은 좀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뭔가 어떤 솔루션이나 패턴들을 만드신다고 할 때, 즉 아키텍처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구조를 만드시려고 할 때는 이러한 원천 기법에 해당되는 솔루션들을 좀 한 번씩은 되뇌어 보시고 설계나 코딩으로 들어가 보시는 게 어떠실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